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측에서는 일시적 오류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많은 네티즌들은 성인물에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망신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나를 만나기 어렵다면 박광온 원내대표를 먼저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박광온이 윤석열 대통령 내가 먼저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박지원이가 가르마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재명이 꼬리 내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금 잘못하면은 당대표직도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 김용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지금 큰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이 풀려나면서 경선 비용 이재명 몰래 십시일반한 것이고 이재명은 조직도 몰랐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야말로 자폭 수준인 상황인 것인데요. 딱 그 와중에 문재인 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은 내 돈 내고 문재인 다큐멘터리를 보겠다 얘기했지만은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다큐 안 볼랍니다 라면서 그거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제2의 드루킹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친이낙연계라네요. 뭐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이재명도 사실상 뭐 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놓고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라는데요. 이재명 트위터 지금 갑자기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열람 불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채널이 날아간 것이다, 폭발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트위터 팔로워만 77만 명 이상이었고 이재명은 수시로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현재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어제죠. 밤 9시 기준으로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공지만 표시되고 그동안 올렸던 어떤 게시물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트위터를 통해서 개딸로 불리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을 해왔는데요. 심야 시간에 트위터로 지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적극 활용해온 트위터 계정이 사라지면서 여러가지 네티즌들의 억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누가 부적절한 발언 등을 신고해서 계정이 폭파될 것 아니냐,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자 지운 것 아니냐, 단순 오류일 것이다 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라는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성인물에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이 계정 폐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거 캡처 이미지도 올라왔다는데요. 자, 과거 올리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제가 올릴 수는 없고요. 예. 잠깐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 돌고 있는 증거 캡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이재명 트위터에서. 그래서 날라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 트위터에 스스로 썼던 글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재명은 2015년 한 네티즌이 자신을 향해서 궤변만 하는 정신병 앓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이 사람이 정신병자 같다, 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에 치료를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 글이 대선을 앞두고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했던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직원의 극단 선택 당시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냐라고 트위터에 썼던 글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이 일시적 오류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활동하지 않은 트윗 이력이 기록되기도 하고 트윗 작성 및 편집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글이 떠올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은 비활성화 상태이지만은 트위터 측에 확인 후 조속히 복구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위터 쪽에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찌되었건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구를 하는지 그건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네티즌들 추측대로 성인물의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된 거라면은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범죄자랑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날 만나기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먼저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갈라치기다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저러는 것, 뭐 어떻게든 출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찝어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범죄 피의자랑 대통령이 만나면은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이재명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대표기 때문에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들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출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원내대표 만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요. 자, 네가 허락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내대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니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이 사실상 자폭을 해버렸습니다.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줬으면 입 다물고 나가야 될 것인데 재판에서 황당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김용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지역 조직화 작업한 부분을 이재명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에게 도주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라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김용이 출석해서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는데요. 자,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던 김용이 유동규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면서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김용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모임 8개까지 참여한 건 아니고 비용도 십시일반에서 각자 냈다. 조직 운영 비용도 들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식비, 숙박비, 유류비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신용카드 기록이 안 남아있다라고 지적했지만 숙박비 등은 제가 계산하려고 해도 자고 가라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100% 보고가 안 된다. 도지사 공직선거법 조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저는 사인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하냐? 몰래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얘기죠. 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조직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돈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농공행상할 때 내가 조직을 이만큼 동원했다가 가장 큰 지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김용희가 최측근이면서 이재명한테 내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만들었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요? 심지어 조직을 움직이는데 십시일반에서 움직였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검찰은 명캠프 조직화 문서 제시를 했지만은 김용은 자신이 작성한 적도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외비로 돼 있고 형식을 볼 때 공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간단히 모여서 얘기한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얘기하라고 김용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김용이 아니면은, 정진사가 아니면은 누가 됐든 핵심 인사가 관여된 것이고 캠프의 핵심 인사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문서 안에 김용이 말한 것으로 기록된 기존 관념을 버리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조직을 완성해 달라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말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문건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내가 말한 것이다. 뭐 술은 마셨지만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수준인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재명에게 지시받은 내용은 아니다 라고 우겼는데요. 검찰 측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보고한 것이 아닌데 보고라는 내용으로 적혀있고 8개 지역에 간 적이 없는데 가서 격려한 것처럼 돼 있다. 형식과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인데 왜 지금까지 이걸 보고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은 파일이 1400개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에게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로 병원에 가라 라고 도주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우겼는데요. 자, 도망갈까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다. 격려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위로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당장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우겼다는 주장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도망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세상에 도망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꼬리를 자르려고 했으니까 도망가라 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자폭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판사가 김용희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줬다는 건데요. 이제 저자들이 사건 관계자들 만나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접촉하면 보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대포폰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접촉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판사 황당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재판에서는 김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딱딱 집어 얘기해놓고 막상 풀어준다면은 이 사법부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5월 31일 삼천 결사대가 국회를 포위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이고 오후 2시에 모여서 포위하기로 돼 있는데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인 시위, 충분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하고 그리고 판사의 특권을 폐지해서 더 이상 이런 전관예우 싹 다 폐지하고 판사들 무소불위 이거 폐지해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도 내 돈 내고 본다는데 지지자들이 문재인 다큐멘터리 안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문재인도 개봉하면 직접 돈 내고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자들이 시청 보이콧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직접 삽을 들고 정훈과 텃밭을 일구고 반려견인 마루와 토리, 반려묘인 찡찡이와 함께 퇴임 후의 사계절 전원 일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개벌인이 나는 개를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황당한 얘기인 거죠. 노무현입니다로 185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창재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았는데요. 트위터를 중심으로 다큐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바로 문바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바들은 이거는 이재명의 지지자가 만든 영화고 이낙연이 안 나오는 영화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수익이 가지 않는 영화다. 라는 3가지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의 취지를 담은 포스터도 제작이 됐다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문다혜가 트위터에 이 다큐를 홍보하는 트윗을 쓰자 답글을 통해서 다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문재인이 어떤 진영 분파 이재명에 의해서 이용만 당해도 다큐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상관없는 겁니까? 문재인 다큐라면서 특정 진영의 생각만 잔뜩 투영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용자들은 너무 보고 싶지만 문재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한 영화는 아니다. 문재인을 빌미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일부 이용자는 다큐를 보기보다는 양산에 책방을 방문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밝혔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5월 2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다큐 언론 배급 시사회, 기자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해당 감독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 혹시나 이 장면을 빼달라고 하면 영화를 재편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나는 개봉하면 내 돈 주고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데요. 제작진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인간 문재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공개 영상에 포함된 5년간의 성취가 정권교체 후 무너졌다는 취지의 문재인의 발언은 상영본에서 빠졌다는 거죠. 결국 이 발언은 다큐 제작을 위해 촬영된 영상의 일부로 최종본에서는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문재인이 5년 동안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들도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를 버린 자가 개랑 친하게 지내는 이미지 세탁용 영상을 찍어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쪽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나선 문바들이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얘기해도 우린 안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개딸들이나, 양쪽이 다 지금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게 핵심이겠죠. 자,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 문재인 이재명과 문바들과 개딸들이 이반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야, 이거 완전히 큰일이 나버렸어요. 민주당 대선 경선 댓글 조작 의혹이 터졌는데요. 이건 또 이낙연에게 유리하게 작업을 쳤다라는 말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이거 이재명 쪽에서 공작한 것 아니냐, 역공작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낙연 졌는데 또 이 상황에서 이낙연에게 유리하게 작업했다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7년 대선 때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댓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이 TV조선에 의해 보도가 됐습니다. 2021년 6월 25일 뉴스포털 다음에 실시간 댓글창에서 이재명을 비방하는 댓글의 추천수가 연달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좋아요 6개를 받는 20초 동안 싫어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음주운전전과 사범이 민주당 무를 흐렸다면서 이재명을 비난한 다른 댓글에도 15초 동안 추천수가 5개가 찍힙니다. 또 이낙연을 비판하고 이재명의 우호적인 댓글에 싫어요 수도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분이 지나다 1위였던 이낙연의 비판 댓글은 5위로 떨어졌고, 베스트 댓글 4개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댓글로만 채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김승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숫자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의도적으로 카운팅을 올렸을 수도 있고 매크로를 썼을 수도 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사람의 손을 썼든 프로그램의 힘을 빌렸든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는데요.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특정한 좌표를 찍는다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수준은 충분히 되었던 상황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싫어요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누를 경우 조작 의심을 사기 때문에 전문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다라는데요. 결국 민주당 드루킹의 유산들이 남아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결국 민주당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왜 꼬리를 내렸는지, 또 이재명이 지금 친 이낙연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직무정지 심판까지, 가처분 심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신문을 봤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결, 개딸과 문바들의 대결, 이낙연 지지자들의 대결,
또 이낙연이 들어왔을 때 옵티머스 수사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이 제2의 드루킹 세력이 이낙연과 관련이 있다면은 진짜 이제 끝도 없는 갈등과 반목과 내분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천결사대, 국회 포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법적으로 문제 없이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지 무슨 뭐 불법 시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국회를 포위하겠다라는 삼천결사대 결단인데요. 자,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선생이 지금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특검 폐지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 이거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천히.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받아들여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봐도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면 선거 이기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판검사 특권 폐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전관예우 이거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국회의원 먼저 박살내고, 그 다음에 판검사 박살내고, 고위공직자 박살내가지고요, 특권, 그러니까 판검사도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의료원 검사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성윤이나 김호수나 그런 자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치권에 눈치 보는 사람들. 나중에 그냥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몇십억씩 땡기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공직자 하려고 하는 자들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 송영길 세력 싹 다 깜방에 넣고요,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